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오늘은 천하람 후보 인터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짧게 네.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87만 6천 명. 예. 꾸준히 하루에 한 3, 4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아침에 하는 이제 시선 집중팀에서는 네. 우리 콩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MBC 라디오 시사 채널이 시선 집중 또 뉴스 아이킥 그리고 뭐 정치인싸 뭐 등등등 함께 쓰고 있는 거니까요. 같이 승리하는 거죠. 네. 예. 뭐 꼭 제공이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팀이니까. 예. 자, 오늘 첫 뉴스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기소가 이루어졌으니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오늘 이제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법정 구속이 되진 않았는데 오늘 일단 조 전 장관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조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대부분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안이고 이 나머지 하나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이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일부 또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2014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서 아들이 다니던 한양외고 이제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했다. 이게 이제 업무 방해 혐의고요. 2016년에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이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이것도 역시 조지 워싱턴대 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아주 참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대학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업무방해 유죄를 이제 받아낸 상황이 되겠고요. 2017년에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장학 증명서를 아들의 이제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했다. 이것도 이제 업무방해.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다 이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추가로 부산대 의전원의 이제 장학금 6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단 뇌물죄로 이 기소를 했는데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배우자 정경심 씨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 명의로 됐던 아들의 인턴 확인서 이것도 이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해 가지고 유죄가 인정돼서 정경심 씨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징역 1년이 추가되면서 현재 복역 중인 징역 4년에 1년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 뭐 하나하나씩 판결문이 나오고 법원에서 그 판결 설명 자료가 나오면 하나하나씩 더 쪼개보겠습니다만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과도한 수사 그리고 언론의 몰아붙이기식 보도가 지나쳤다고 하는 점이 드러난 중간 결과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무죄가 9개인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혐의로 기소를 했느냐.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도 얘기했다시피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용으로 사모펀드 만들었다. 이런 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다 무죄가 났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 재판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갑자기 말을 바꾸고요.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유재수 씨 감찰이 중단됐다라고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형철 비서는 전 반부패 비서관 원래 친윤계 윤석열 검사 직계 출신이죠. 예, 검사 출신의 직계 라인이었고요. 같이 뭐 특검에도 있고 뭐 등등등 했었는데 근데 기소가 안 될 줄 알았다가 기소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열이 받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실형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직권남용 이게 유재수 관련된 것은 직권남용인데 여기에서 판사님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전에 판결문을 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내에 이견이 있었고 의견이 엇갈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대해서 박형철만 무죄로 주고 나머지를 유죄로 준 것,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백원우 등의 유죄로 준 것에 대해서 재판부 내부에 의견이 엇갈렸다. 조국 전 장관도 그래서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게 드러나 있을 텐데요. 직권남용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퉈서 무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그냥 본인의 의지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괘씸죄도 좀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향후 판결문이 나오면 월요일 날 양지열 변호사랑 같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지금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뉴스 신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대통령실이 어제 그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랑 인터뷰하는 중간에 채널A에서 그 고발 검토 이렇게 떴었는데 오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가장 먼저 단독을 보도했던 뉴스토마토하고 한국일보 언론사 두 곳까지 해서 다 고발하겠다. 오늘 오후 3시에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론인을 상대로 한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풍문 수준에 떠도는 얘기, 이거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 일단 문제다. 그리고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최초 보도했던 두 매체 기자들, 이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혹은 뭐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 뭐 영상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의혹을 사례로 들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공과 동행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용현 처장 같은 경우,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펄쩍뛰면서 하태경 의원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 위치 정보가 남을 테니까 자신의 휴대폰과 천공의 휴대폰을 대조해보자 이런 이제 격앙된 반응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장윤선 기자의 취재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천공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이제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두 사람의 동선을 맞춰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뉴스아이킥에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미 일기로 그 당시에 써놨다. 일기장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이다라고 날짜를 확인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자문서로 작성된 한글 파일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한 것이 없어서 이거 이제 일종의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부승찬 전 대변인은 어제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있었던 이후, 그러니까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의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별도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를 했었다. 이 내용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없고 잘 모르는 이야기다
라는 선에서 이제 말을 돌리고 있는 처음에는 상황입니다. 소설 쓰지 마라 이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좀 바뀌셨어요. 남영신 총장이.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추가로 신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네. 일기에 적어놨을 정도라고 한다면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이 듣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책에까지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남영신 전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 공간 관리관의 증언 그리고 남영신 전 총장의 이제 추가 확인 정도가 이 사안에서는 이제 팩트로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 뭐 이 뉴스토마토에서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차량이 2대가 들어갔는데 네. 천공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뒷차량 그러니까 뒷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록을 남기지 말라라는 이제 명령이 또 있었다고 하니까 네. 관련된 어떤 증거들 CCTV 영상이라든지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CCTV가 보통 한 30일 정도밖에 보존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존 기한이 국방부는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3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 기록이 없다. 그냥 전해 들은 말뿐이다라고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토마토에서는 국방부 관계자한테 그 크로스 체크 교차 그렇습니다. 검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언론에서 그런 정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일기가 무슨 기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만약 이혼 사건이나 양자 간의 다툼이 있는 사건이 있으면 변호사들 상담해 보세요. 일기 쓰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즉 일기라든지 또는 회계장부를 매일매일 쓰는 회계장부, 업무일지 이런 거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위변조를 했다 그러면 마지막 위변조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썼는데 위변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업무일지, 일기 이런 거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어제도 4월 1일 날 일기를 썼고 마지막으로 그 문서 정보를 보면 4월 중순경에 마지막으로 바꾼 거다. 그러면 이 일기가 이게 만약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작년 4월 달부터 부승찬 대변인은 이번에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작년 4월 달부터 이 사건을 꾸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이 여러 사람의 말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고요. 일기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예, 자 마지막 뉴스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 총경급 정기 인사가 나왔는데요. 경찰 내부에서 이번 인사를 두고 이거 좀 보복성 인사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그때 당시에 신설을 반대했던 총격급 인사들이 이제 총경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걸로 알려진 인사들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평가되는 보직이 나왔다, 발령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경회의 참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개혁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던 이은혜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 팀장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수사와 관련된 정책 분야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경력과 좀 무관하게 경찰 인재원의 교육행정센터장으로 발령이 났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서울경찰청 소속의 이제 서장으로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을 했던 김종관 서울 남대문 서장 같은 경우도 경찰대학 교무과장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고,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네.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대거 112 치안 종합 상황실의 상황팀장으로 전보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일부러 모욕을 주는 방식 아닌가라고 경찰 내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경보다는 이 급이 낮은 경정급 경찰관들이 원래 보통 112 상황실 상황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갓 승진한 총경급이 이제 맡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인사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총경들은 대부분 일산 서장, 경찰 서장을 지낸 고참들이에요. 고참들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고참급의 총경들이 112 상황팀장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대거 발령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종의 좌천성
모욕 발령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을 갓승진한 총경급 경찰관에게 맡기기로 한 거는 경찰청이 지난달에 자기들 원칙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것을 다 뒤집고 고참 총경들한테 여기를 아주 무더기로 때로 그냥 다 발령을 했더라고요. 모욕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욕감을 갖게 하는 거고 또 한 번 이렇게 반발하는 이런 게 있으면 또 니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건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총경회의 참석자가 누군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언론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언론도 다 왜 파악하고 그렇죠? 있는데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번 인사를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인권연대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총경 인사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관들을 배제하는 경찰 조직에서 배제하는 보복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경찰 장악 기도를 또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 폴렛에 공포로 잠시 움츠러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 민주화의 열망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경찰들의 얘기가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